그럼 주체 높임법은 뭐냐? 문장에서 주체에 해당하는 대상을 뭐 하는 것이냐? 높이는 것이야. 주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거. 이렇게 하면 헷갈린가? 문장에서 주체를 높인다. 문장에서 주체를 높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문장에서 누구? 주어를 높이는 거야. 문장에서 누구 높인다? 주어를 높인다. 지석아, 규성이 앞으로. 문장에서 누구 높여?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본다. 어머니가 책을 보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보신다. 그렇지. 뭐라고? 어머니께서 뭐라고 해야 돼? 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또는 이런 예문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까? 어머니께서 밥을 드신다. 이렇게 하겠지. 자, 다 됐어요. 문장에서 주체 높임법이란 건 뭐냐? 누구를 높이는 거? 문장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거야. 문장에서 누구 높여? 주어를 높이는데 방법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깨서라는 조사를 사용한다. 깨서라는 조사를 사용한다. 두 번째, 여기에 요거하고 요거 뭐가 달라졌어? 뭐가 첨가가 되었다? 뭐가 첨가가 되었지? 시라는 어미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특별한 어휘를 넣는다. 자, 다시 합니다. 주체 높임이란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건데 어떻게 만든다? 첫 번째, 깨서라는 조사를 사용하거나, 두 번째, 시라는 어미를 집어넣거나, 세 번째 어때? 특별한 어휘라는 건 말이야, 단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주체 높임 이해됐어요? 자, 됐어. 자, 그럼 객체로 갑니다. 객체. 그럼 여기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책을 주었다. 이거 주체 높임법을 적용을 하면 이 준거 누구야? 준거 누구야? 나지. 나를 높이면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근데 나는 높여야 돼? 아니지. 여기서 누굴 높여야 돼요? 요걸 높여야 되잖아. 어머니를 높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냐? 어머니에게 주다. 얘를 뭐라고 한다? 서술어 꾸미는 거 아까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부서. 자, 객체 높임이란 문장에서 객체에 해당하는 거, 객체를 다른 말로 대상이라고 하고, 객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부사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누구 높인다? 부사어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나는 어머니에게 책을 주다라고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지? 어머니께 책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드렸다. 그럼 얘는 아까는 3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높임의 표현을 했는데 얘는 몇 가지 쓰면 돼? 2가지 사용해서 쓸 수 있겠네. 첫 번째, 뭘 사용한다? 깨라는, 그렇지, 조사. 깨라는 조사를 사용하거나, 두 번째, 이거 뭐라고 해? 갑자기 주다 해서 단어가 바뀌었지? 이건 뭐라고 할까? 특별한 어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특별한 어휘를 사용한다. 자, 그럼 주체하고 객체 확실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주체, 즉 주인, 누구? 주어를 높이는 건데 어떻게 사용한다? 첫 번째, 깨서라는 조사, 두 번째, 시라는 어미, 세 번째, 특별한 어휘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의 객체, 즉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높이는 건데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지만 중학교 책에서는 목적어는 안 나오고 다 뭐다? 부사어다. 그래서 부사어를 찾으면 돼. 요거는 어떻게 만든다? 첫 번째, 깨라는 조사를 사용하거나 두 번째, 특별한 어휘를 만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돼? 자, 우리가 높임의 표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높임 표현은 당연히 상대방을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글씨 죽이는데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고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무엇을 알려준다? 관계를 알려주는 것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한다. 자, 우리 은성이가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나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할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성이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 나도 알아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높아요? 선생님과 은성이랑 이런 거 요거를 빼면 요거 또 빼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우십니다. 나도 알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서 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위에 사람이 낮고 밑에 사람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어떻게 알았지 우리? 얘는 말이 짧고 얘는 말이 길어요. 그럼 요 뒤에 요렇게 끝나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상세하게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한다?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종결어미가 뭐냐면 선생님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자. 커피 마셔라. 커피 마시니 이렇게 변화하지. 요럴 때 변화하지 않는 이 맛이 요거를 간이라고 하고 요 뒷부분에 붙는 꼬리, 말의 꼬리라고 해서 어미라고 해요. 이 뒷부분에 있는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느냐? 어미라고 얘기를 해. 어미.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뭐라고 할까? 어미라고 하는데 말의 끝에 붙는 어미라고 해서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 높임법을 만들 때는 뭘 사용해서 만든다?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학교에서 종결 표현이라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은성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종결 표현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종결어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만 배운 학교도 있고 요렇게까지 배운 학생들도 있어요. 자, 이해돼요? 자, 상대 높임은 화자와 청자와의 무엇을 나타낸다? 관계를 나타내는데 뭘 통해 표현한다? 종결어미를 통해 표현한다. 선생님 좀 프린트를 한번 봅시다. 격식체, 비격식체에서 상대 높임법 표로 나눈 거 한번 보세요. 표로 나눈 거. 격식체, 비격식체, 해라, 하게, 하오, 합쇼, 해체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어요. 6개가. 자, 찾았어요? 자, 그럼 우리 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먹다를 해서 만들어 봅니다. 제일 해라가 가장 낮아요. 먹다를 해라체를 붙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명령 쉽게 명령으로 합시다. 먹어라 하면 되겠지. 하게로 하면 먹게, 하오로 하면 먹으시오 또는 먹오. 합쇼 이거는 하십시오체로 바꿔주세요. 하십시오체. 학교에서 하십시오체로 바꿀 거야. 하십시오. 자,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럼? 먹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먹으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요가 아니라 오로. 그 다음 해체는 뭐라고 할까?
해요는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먹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간접 높임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무엇? 주어를 높이는 거다.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든다.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거? 부사어를 높이는데, 대상에 해당하는 부사어를 높이는데 깨 하고 특별한 어휘를 사용해서 만든다. 자, 상대 높임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높이거나 뭐 하기도 한다. 높이거나 낮추기도 한다. 높이거나 낮추기도 하는데 뭘 통해서 표현한다? 종결 표현. 다른 말로 종결 어미를 통해 표현한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체가 있다. 6개가 있다. 이 4가지는 지금 격식체, 비격식체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하나, 예문을 하나 보면 밑에 보이나? 자,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계신 거 누구예요?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교장 선생님이 주어인 것 같지만 교장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말씀이 계신 거지. 그치? 그럼 요거는 교장 선생님 입에서 나와서 교장 선생님의 일부분이나 소유 뭐 요런 것에 해당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이 있는 거지. 그랬을 때는 요렇게 표현하지, 뭐가 빠졌니? 요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 it, she, get, some, ni, 다 요렇게 바꿔야 돼요. 자, 요거를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요걸 뭐라고 하느냐? 간접 높임. 요거 뭐라고 한다?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그럼 간접 높임은 뭐냐? 분명히 주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사람, 즉 주어를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요거에 해당하는 일부분이나 소유, 무슨 뭐 신체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을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 그땐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이렇게 계시겠습니다를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고칩니다. 예문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계시겠습니다? 계십니다? 아니지. 뭐라고? 있습니다 하면 높임 표현 아예 안 쓴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 다 이렇게 해야겠죠. 있으십니다. 여기다 뭘 사용해서 시라는 걸 집어넣어서 지금 높임을 한 거야. 그래서 3번에 보면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할아버지가 밝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일부분인 귀가 밝은 거니까 이거 뭐에 해당해? 간접 높임에 해당하지. 그러면 서술의 주체는 귀이다. 서술어는 밝으십니다이다. 이 문장에서 높이는 대상은 귀이다. 높임 표현은 시가 용언의 어간을 결합하여 실현되었다. 용언의 어간 몰라도 시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다 맞지만 몇 번? 3번은 아니에요. 누구의 귀야? 할아버지의 귀니까 결국은 할아버지를 높이긴 높이는 거다.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뒤로 가서 7번으로 가자. 7번. 보기의 문장을 높임법의 등급에 따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걸 찾아라 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보게, 보시오, 봐라. 자, 이거 뭐 나누는 거야? 무슨 높임? 상대
높임의 등급을 나누는 거야. 그럼 보십시오는 뭐에 해당하게? 하십시오체. 앞을 보게는 하게. 보시오, 하오, 봐라, 해라. 지금 여기 하라로 되어 있죠? 해라.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 아, 잘했어요. 다시 선생님 봅시다. 자, 상대 높임법은 이제 6가지 그 등급의 설정에서 하십시오, 하게, 해라,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면 되는데 주체하고 객체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장에서 뭘 찾아봐? 주어를 찾아봐. 문장에서 누굴 찾아봐? 주어를 찾아봐. 주어를 찾아서 걔를 높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면 돼요. 문장에서 누구를? 주어를 찾았을 때 그 주어를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 높이지 않아도 되는지 찾으면 거의 그 주체와 객체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주어를 먼저 찾는 연습을 한번 하면 됩니다. 자, 뒤로 가자. 시간 표현. 그 다음 거 시간 표현. 한번 읽어볼까? 시제의 뜻.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난 시점을 나타내는 것.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난 시점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제 3가지가 나와 있어.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자, 이렇게 있어. 신할인, 신할인, 할인이, 신할인, 할인이 누구야? 손 들어보자. 할인아, 혹시 바라시나 사건시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없으면 설명해 줄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누림이, 원누림, 누림이, 손 들어보자. 들어본 적 있니? 안 들어봤어. 바라시는 뭐냐면 요거 발화, 화자는 말할 화자야. 발은 피다, 펼발해서 말을 펴다. 즉 뭐하는 시간? 말하는 시간. 말하는 시간이란 뜻이야. 자, 요거는 쉽지? 이건 무슨 시간이겠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사건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예문을 2개를 지금 넣었어요. 자, 요거에서 바라시하고 사건시를 한번 구분을 해볼까? 지석이는 라면을 먹었어. 말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지금이야. 사건은 지금이야? 아니지. 과거지. 그치?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바라시하고 사건시 중에 뭐가 먼저야? 사건이 먼저 일어났지? 먼저 사건시. 먼저 먹고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래서 바라시가 나중이고 사건시가 먼저이게 돼. 자, 과거 시제에는 뭐가 먼저다? 사건시가 먼저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건 쉽지? 다은이는 코코아를 마신다. 바라시하고 사건시를 나열해 보면 바라시 언제? 지금. 사건시는 지금. 그럼 얘는 바라시하고 사건시가 일치. 바라시도 같은 시간, 사건시도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시, 같은 일치하는 시간이야. 자, 요거에다가 이제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뭐가 먼저일게?
뭐가 먼저이겠어? 나 코코아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먼저다? 먼저 말하고 바라시가 먼저이고 나중에 먹는 거니까 사건시가 뒤에 있습니다. 자, 요런 순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얘 한번 보세요. 뜻,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과거부터 보자. 2번 과거 시제. 뭐가 뭐보다 앞선 시제.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 시제를 과거라고 하고 선어말 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부사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어말 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요런 거 보았을 때 다 외워야 돼요. 던, 니은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고 자, 부사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간 부사어라고 합니다. 시간 부사어라고 쓰세요. 시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 당연히 과거에는 어제, 지난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겠지. 자, 시간 부사어라고 해 이거. 시간 부사어. 자, 현재로 가면 선어말 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어말 어미인지 관형사용 전성어미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니은이나 는 같은 게 쓰여서 현재를 나타내는 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부사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부사어? 시간 부사어가 되겠지. 시간 부사어. 요즘, 지금 예문을 보면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야구를 한다. 나는 요즘 공부에 열중한다. 자, 요런 예문을 사용해서 이해를 하고요. 미래 보자. 미래.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 즉 먼저 말하고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미래 시제라고 하고 선어말 어미 보면 get 알죠? 나 먹겠다. 뭐 이런 거 get. 그다음 옆에 리을 것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리을 것. 부사어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어. 내일, 다음에. 예문을 한번 보면 다음 시험은 꼭 잘 보겠다. 이런 것들이 미래 표현이다. 자, 요거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지. 그치? 자, 바로 부정 표현으로 갈게요. 문제만, 요거까지만. 여러분들 읽고 있어야지. 자, 부정표현. 안부정과 지금 못부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부정표현에서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 너희들 구분할 줄 알지? 그치? 은성이는 뭐 할까? 공부를. 자,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은성이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와 은성이는 공부를 하지 못한다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의지의 부정은 둘 중에 어느 거일까? 의지, 내 의지에 따라서 안 하는 거. 첫 번째 거, 안 부정이겠지.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의지 부정이라고 해요. 의지. 내 의지에 의해서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은성이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걸 무슨 부정? 의지 부정. 자, 요거는 은성이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하고 싶지만 어때? 결과가 맨날 안 좋아. 이거는 뭐라고 하지? 능력 부정이라고 하지. 능력의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능력의 부정.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연애를 하고 싶지만, 남자친구 만나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부정? 능력 부정. 쟤는 의지 부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요렇게 하는 거하고 요렇게 하고 두 가지로 문장을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짧고 어느 게 더 길어? 얘가 뭐해? 짧고 얘는 길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짧은 뭐 안부정문. 얘는 긴 안부정문.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지 못한다인데 요거를 요렇게도 만들 수 있지. 문장을 두 개로. 그럼 못한다 하지 못한다 했을 때 얘는 무슨 부정? 짧은 못 부정문. 얘는 긴 못 부정문. 자, 요렇게. 그러니까 부정문 되게 쉬워요. 두 가지로 나눠. 뭐하고? 안부정과 못부정이다. 근데 안부정과 못부정의 차이는, 안은 무슨 부정? 의지의 부정. 얘는 능력의 부정. 또 어떻게 문장을 두 개로 나눈다. 뭐하고 뭐로? 길이에 따라서 짧은 안부정문, 긴 안부정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은 못부정문, 긴 못부정문. 이렇게 나눕니다. 자, 뒤에 문제로 갑니다. 문제 시간하고 부정하고 할 건데, 수빈이 한번 해볼까? 자, 1번. 문제 읽고 답 좀 얘기해 줄까? 안 들려. 4번. 자, 밑줄 친 부분의 시제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1번. 그는 내가 전에 만난 사람이다. 자, 요 시제 언제입니까? 만난 거 언제야? 과거이지. 과거에 있었던 시점이니까 1번은 뭐? 과거. 자, 2번. 물을 마셨다. 이거 뭐? 과거. 울렸다. 과거지. 바람이 세게 불겠다. 자, 여기에서 get 동그라미. 이거 시간 언제? 미래. 뭐뭐 하겠다. 이거 미래였지? 자, 5번. 어제 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다. 영화 본 거 이미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1번의 답 4번. 오, 이렇게만 시험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그치? 자, 한번 4번 보자. 4번. 누구를 할까? 정우? 최정우? 정우 안녕. 4번 풀었니 문제? 문제 읽고 대답 좀 해줄까? 몇 번? 3번. 자, 일단 능력 부정이다. 그럼 무슨 부정을 골라야 돼? 못 들어간 거 찾아야지. 못. 그럼 못 들어간 거 뭐 있어? 2번하고 3번하고 5번이지. 그럼 보자. 먹지 못한다 하고 못한다 하고 어느 게 길어? 이게 길지? 그럼 얘 뭐야? 긴 못 부정. 얘는 짧은 못 부정이겠지? 답 몇 번일게? 2번, 4번, 5번 중에 5번이 긴 거지. 먹지 못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먹지 못. 정우 알겠어? 뒤로 가서 자, 8번을 할 건데요. 8번 누구 할까? 이건우 손 들어보자. 이건우. 건우야. 8번 했지? 시제를 알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보자. 문제 읽고. 보기의 문장을 시제별로 나누고 시제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잘게 찾는 것. 4번. 과거 정말. 한번 볼까? 그의 겨울밤을 정말 포근했다. 과거 정말. 정말. 그래, 과거는 맞아. 자, 과거는 맞아. 다른 거 한번 찾을 시간 줄까? 아니야? 그래, 관심이 집중되면 원래 당황하는 거야. 알던 것도. 자, 한번 봐보자. 1번, 기억 한번 볼까? 기억. 자, 1번 보면, 나는 어제 그 영화를 보았다. 자, 이거 시간은 언제인 줄 알겠지? 이거 뭐야?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야? 과거지. 과거야.
그럼 과거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어. 두 개. 어제 그렇지. 뭐 하고? 어제라는 거 하고 보았다에 해당하는 at이 되겠지. 자, 요거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어? 무슨 부사어? 시간 부사어다. 자, 얘는 선, 어말, 어미, at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얘가 과거라는 것을 표현을 해낸 거야. 자, 그럼 니은 보자, 니은. 은영아, 선생님께서 지금 부르신다. 니은, 이게 기억, 니은. 자, 요거 뭐야? 뭔지 알겠지? 언제야? 이거 언제? 이거 몰라? 알지? 현재야. 이 현재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 뭐? 지금. 그렇지. 그 다음 부르신다 에서 그럼 부르신다에서 현재 표현이 뭐게? 니은. 시 말고 시는 말고 시는 뭐야? 어디서 했는데 이거? 아까? 시 높임 표현에서 했지 시는. 그럼 시 말고 뭐만 니은만 얘를 뭐라고 한다? 현재 형어미 니은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동일하게 무슨 부사어? 시간 부사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디귿. 자, 이거 언제예요? 미래. 그걸 알 수 있는 거 내일. 또 get이라는 어미하고 얘 뭐? 시간 부사어 썼다. 자, 리을 보자. 리을. 그의 겨울밤은 정말 포근했다. 이거 뭐야? 과거야. 우리 건우가 과거라고 얘기했지? 과거야. 근데 이 여기에서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게? 그해. 또 했다. 했다는 뭐가 줄인 건지 아니? 그렇지. 하였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어미를 사용한 거고. 자, 미음. 이거 뭐? 미래지? 자, 미래를 알 수 있는 표현 뭐? 잠시 후에라는 거, 요런 건데, 요건 빼고, 것을 통해서 미래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18번에 답 뭐? 2번. 자, 문제 13번. 일부러 글씨를 날려서 내가 못 읽게 만들었나? 김준영 선생님 백석중 3학년 손도. 그 다음 손 들어봐. 손도 뭐니? 도영. 도영이구나. 못 읽게 만든 건 아니지? 도영아. 자, 이거 문제 풀었어? 풀었어? 문제 이거 한번 해볼까? 아래 보기에 기억 디귿에 들어갈 표현을 바라기 짝친 것은 뭐가? 자, 그럼 기억 단순한 사실의 부정이나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나타낼 때는 안 부정을, 또 아니하다는 안을 길게 풀어서 쓴 거야. 아니하다. 그래서 13번에 5번.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동그라미 한 거는 기본 문제예요. 기본. 내용을 파악하는 기본 문제니까, 자, 할만할 거야. 13번에 5번이고. 자, 18번 할 건데, 다해? 당산중 3학년. 당산 맞아? 다해? 다해 문제 풀었지? 18번 한번 해볼까? 자, 잠깐 보자. 말하는 시점이 뭐였지? 무슨 시라고 했어, 선생님이? 발화시라고 했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사건시야. 그럼 여기 문제에서 뭐가 뭐보다 먼저 이래?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사건시 맞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나중인 것은 발화시가 먼저고 사건시가 나중이래. 이거 뭐야? 이거 뭐였지? 미래지. 미래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찾아라 이렇게 나오겠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어. 뭐 뻔히 아는 건데도. 그러면 미래를 찾으면 답은 뭐게? 3번이야. 그럼 3번에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게 뭐지? 리을, 것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번은 시간이 언제예요?
현재. 그걸 알 수 있는 거 뭐 사용됐어? 니은. 자, 2번. 물을 마신다. 아까 나온 거하고 동일하지? 뭐야? 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만? 니은만 해야 돼. 니은. 현재지. 니은. 자, 4번. 책을 읽는다. 얘는 니은이야? 아니야. 얘는 뭐를 사용했지? 읽는다에서 는 전체를 다 사용한 거야. 읽다가 원래 기본형이니까 는이 들어가서 현재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어제 도서관에 갔다. 나는 어제 도서관에 갔다. 이거 언제야? 과거지. 그럼 갔다. 갔다의 기본형이 뭐냐? 사전에서 찾을 때 뭐라고 하게? 가다라고 하지. 그럼 가다에다가 얘 뭐가 들어간 거야? 플러스 다 이렇게 들어간 거지. 얘는 at을 써서 과거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18번에 3번.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뭐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 이런 거 말고, 선생님 아름다움의 비결이 뭐야 이런 거 말고. 묻고 싶지 않아? 건우야? 자, 피동사동을 할 텐데 높임 표현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피동사용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보면 피동사동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거의 다 100% 맞출 거야. 그치? 되죠? 그치? 틀리지 않을 거지? 되지? 딴 데 봐. 선생님하고 하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자, 오늘 피동사동을 하게 될 텐데 피동사동이 두 번째 장 있어요. 3페이지라고 쓰여진대. 3페이지. 자, 3페이지 문법 요소 4, 사동표현, 피동표현. 내가 왕이야. 그럼 옆에 무술이나 그 내시나 이런 애들 뭐 해줬으면 좋겠니? 응? 뭐 해줬으면 좋겠니? 뭐 똥꼬 닦아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예전에 그 왕은 그것도 해주는 거 알지? 모르니? 영화에서 본 적이 없나? 예전에 왕은 그 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자기가 안 했어. 그 따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 내시나 뭐 그 무술이들이 이를 닦아주었지. 이를 보고 나서 맛도 보고 건강에 이상이 있나.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뭐냐면 너무 귀찮을 때 씻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다 이렇게 막 화장하니까 여자니까 화장 이렇게 지워주고 막 이렇게 해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럴 때가 있어. 자, 한번 해볼까? 우리 건우야, 훈훈하네. 건우가 옷을 입는다. 자, 누굴 집어넣을까? 건우야. 새로운 주어가 누가 필요한데 누구 집어넣을까? 누가? 왜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못하는데 누구 집어넣을까? 새로운 주어 한 명만. 너? 할머니. 겨우 생각해낸 게 할머니였어. 할머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부끄러워? 할머니께서 건우에게 옷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입힌다 말고 우리 높임 표현 배웠으니까 뭐라고 할까? 입, 히, 신. 왜 입혔다가 아니라 입히신다는 줄 알아요? 지금 선생님 뭐 맞추는 거야? 시제 맞춰서 지금 한 거야. 시제 맞춰서. 자, 건우가 옷을 입는다. 할머니께서 건우에게 옷을 입히신다. 문장을 2개를 했어. 자, 문장 2개를 했네. 문장 2개 했네. 문장 2개 했네. 여기 보자. 주동하고 사동을 구분하는 것은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주어가 스스로 자기 힘에 의해서 하는 걸 주동이라고 해요. 사동은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서 뭐 하는 거? 시킴. 포인트는 이거야. 뭐 하는 거?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서 뭐 한다? 시킨다. 한번 따라해봐. 누가 나타나?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서 뭐 한다? 시킨다. 자, 그럼 건우가 옷을 입는다 했을 때 입는 거 누구지? 건우야. 건우가 혼자 스스로 입을 줄 알아. 그럼 요거 뭐? 무슨 동? 주동. 막간 힌트. 동이 뭐게? 움직일 동. 이거 뭐게? 주인주. 이 정도 한자는 알지? 스스로 주인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주동이라고 해요. 자, 요거를 사동이라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건우에게 옷을 입히신다 했을 때 새로운 주어가 등장했지. 여기 새로운 주어. 그럼 여기 주어는 여기에서 뭐가 되게? 우리 배웠는데 에게에서 이거 아까 무슨 어라고 했지 이거? 그렇지. 건우에게 입히신다. 이거 뭐? 무슨 어? 부사어야. 부사어. 그럼 뭐가? 원래 주어가 뭐가 됐어? 부사어로 바뀌었지. 그리고 입히신다, 입는다. 여기 시는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추가로 더 됐어? 뭐가 추가로 더 들어갔어? 어? 뭐 들어갔어? 뭐가 요거 하나 더 들어갔지? 그치? 주동하고 사동으로 했을 때 주동은 스스로 하는 거고 얘는 시키는 건데 만드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히, 리, 히. 그 다음 우. 들어봤지? 우, 구, 추. 들어는 봤으나 찾을 줄은 모르면 안 돼요. 자, 이, 히, 리, 기, 우, 구, 추라는 접사라는 게 들어가고 두 번째 규성아 이거 뭐 들어가지? 두 번째 뭐뭐게 하다. 요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자, 이리기 우구치라는 접사를 사용하거나 뭐뭐게 하다라는 걸 사용을 해서 사동을 만드는데 그럼 요걸 옷을 입히신다 말고 예문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네? 뭐라고? 건우야 부끄럽지 않지? 응. 입 요거 해서 입게 하신다 요렇게 하는 거야. 동일하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의미 차이가 약간 있어. 뭐가 있냐면 얘는 건우가 아직 어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직접 어이구 그랬죠. 팔 들어 영차 머리가 크네 쇽 이렇게 해서 옷을 직접 뭐 해줘? 입혀주는 거야.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직접 사동이라고 해요. 직접 사동이라고 해. 건우가 너무나 어려서 할머니가 이렇게 입혀주셔. 그걸 무슨 사동이라고 한다? 직접 사동이라고 한다. 직접 사동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건우가 학교 가야 되는데 미적미적 이러고 있어. 할머니가 너 빨리 준비하고 학교 안 가! 이러셨어. 그럼 어떻게 빨리 준비해서 입게끔 만드신 거지. 그걸 무슨 사동이라고 할까? 뭐? 이거 직접이면 얘는 뭐겠어? 그렇지. 간접 사동이라고 하는 거야. 입히신다. 즉 접사를 사용했을 때에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요. 직접 입히거나 간접적으로 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고. 자, 개하다를 붙였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 중에 자, 할머니께서 옷을 입게 하신다. 직접의 의미일까? 간접의 의미일까? 뭐 의미 같아? 간접 같지? 자, 2번에 뭐? 간접 사동의 의미만 들어가요. 자, 이해돼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원이가 여기 있어. 우리 시원이 얼마나 너희들 여자친구들 잘 들어봐. 결혼하려면 이런 친구랑 해야 돼. 마음씨도 곱고 인성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내 스타일이야.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그치 시원아? 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뭐야? 간접 키스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는 거지. 이게 뭐야? 무슨 사동? 직접 사동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 놓고 빨리 먹어 다 녹네 이렇게 하면
간접 사동이죠. 직접과 간접이 혼동될까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직접 빨대로 해서 쭉 오이고 이렇게 하면 직접 사동이고, 빨리 먹게끔 옆에다 이렇게 놓고 먹어라고 하면 무슨 사동? 간접 사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자, 유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 방법 했어? 하나, 둘 했죠. 3번의 방법이 있는데 3번의 방법 시키다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이거 없이 이 두 가지만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교과서에 따라 다 달라요. 출판사에 따라서. 자, 요거하고 요거 만들고 시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원래 사동이 뭐의 의미라고 그랬어? 시키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지? 그럼 시키다를 붙여서 사동을 만드는 거 당연하겠지.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 시원이가 친구를 어머니께 여자친구를 소개시켰다. 자, 이렇게 했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저 이 아이와 미래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데려간 거야. 소개시켰어. 누가? 시원이가. 누구를? 여자친구를 엄마한테 데려간 거예요. 요거에서 뭐가 붙었어? 시키다라는 게 붙었지. 그럼 뭐야? 무슨 의미야? 사동의 의미지. 그런데 이 소개라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개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얘하고 얘를, 자, 니들 만나봐. 너네 소개받고 싶지? 응? 아니야? 안 그래? 우리 지석이 안 그래? 안 그래. 넌 남자 좋아하지? 알아. 얘하고 얘를 뭐해? 만나게 해주는 게 소개지. 그치? 얘하고 만나게 해주는 게 소개니까, 이 단어 자체에 이미 뭐의 의미가 있어? 이 단어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동에다가 또 사동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소개시켰다가 아니라 소개했다로 바꿔야 돼. 또는 소개해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시키다 이런 거 사동 플러스 사동 요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또 있어. 뭐가 있느냐? 소개하다, 교육하다, 설치하다, 가동하다, 뭐 이런 단어들. 요런 거 단어 자체에는 이미 무슨 뜻이 들어가 있다? 사동의 뜻이 들어가 있어서 시키다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플러스 시키다. 그러면 안 돼요. 문제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요런 거 좀 간혹가다 집어넣고, 그리고 잘못된 예로 입히게 하신다. 자, 요렇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지금 요거 입히게 하신다 해서 히 뭐야? 사동 만드는 거지. 개하다는 사동 만드는 거지. 지금 몇 개가 들어갔어? 2개가 들어갔어. 2개가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중 사동이라고 합니다. 이중 사동은 문법에 안 돼요. 어긋나는 말이야. 뭐뭐 개 하다를 쓰던지, 아니면 히 하나를 쓰던지 하나만 써야지. 2개를 다 쓰면 이중 사동이라고 해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돼요. 그래서 요거나 아니면 피동도 배울 텐데, 피동도 이중 피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서 꼭 나옵니다.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렌즈 끼잖아, 렌즈. 컬러 렌즈 말고, 미용 목적 말고, 내가 눈이 안 좋아. 그럼 렌즈를 껴. 거기다가 또 안경을 끼니? 안 끼지. 안경을 끼든지 아니면 렌즈 하나만 끼겠지. 그치? 이중사동이나 이중피동도 그런 거야. 하나만 써야 돼. 하나만. 2개를 쓰면 비문법적이 되어서 이중사동이나 이중피동은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주동과 사동을 정리를 했고, 이제 능동 피동 할게. 능동 피동. 제일 많이 쓰는 예문이 뭐냐면, 경찰이 어떻게? 경찰이 예문을 하나 정도 외우고 있으면 좋아. 경찰이 어떡하지? 누구 잡아? 도둑을 아따. 도둑 입장에서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요 문장이 있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얘를 뭐라고 하냐? 능동이라고 해. 피동은 뜻이 뭐냐? 피동은 당함의 의미입니다. 당함. 피동은 당함의 의미이기 때문에 도둑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잡힌 거야. 도둑 입장에서는 잡힌 거야. 자.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어요. 문제 입장에선 나한테 당한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할까? 문제가 나에게 풀렸다.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바람이 나무를 얼마나 세게 보면 나무를 뽑을 수 있을까? 바람이 나무를 뽑았다. 나무 입장에서는 나무가 바람에 의해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얘는 능동, 얘는 피동. 능동, 피동.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피동은 당한다 라고 했지? 쟤는 이일이기 우구치였어. 얘는 1, 접사 누구? 뭐? 딱 4개야. 이, 히, 리, 기.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뭐뭐? 어지다. 뭐뭐? 게, 되다. 어지다, 되다. 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공부한 기억이 나. 그래서 근데 헷갈리는 거야. 어디가 뭐 사동이 이일이기 우춘지 이일이긴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너네 당하는 게 좋냐 시키는 게 좋냐? 시키는 게 좋지. 시키는 거는 많이 시키는 게 좋겠지. 당하는 거는 조금 당하는 게 좋겠지. 그런 식으로 외운 거야. 당하는 거는 이일이기 딱 4개. 시키는 거는 이일이기 우구추 7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그렇게 외웠었거든. 자, 얘는 이일이기 접사 4개, 어지다, 되다. 이렇게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얘가 문장에서 주어지 어디로 갔어? 여기서. 이거 뭐야? 에게 붙은 거 우리 아까 계속 나왔는데 이거 뭐였지? 무슨 어? 부사어. 여기 이거 뭐야 그럼? 얘는 목적어지. 얘가 여기서 어디로 갔어? 뭐가 되지? 주어. 자, 보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무엇이 되고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예문을 기억하면 X자로 이렇게 되면서 주어가 이쪽으로 가고 목적어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게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얘로, 얘는 얘로. 그 다음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이일이기 접사를 붙이거나 어지다, 되다를 사용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는 뭘 사용했지? 접사 뭐 사용했지? 이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은 사전에서 찾는 거 얘기하는 거야. 생각해봐. 풀다지. 풀다지. 거기에 뭐가 붙었어 지금? 리. 그 다음 풀리.
풀 플러스 리 플러스 엇 플러스 다 이렇게 된 거지. 요거는 과학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기본형이고 얘가 뭐지? 접사가 사용된 거야. 풀리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의 접사는 렸 이렇게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리라고 써야 되고 요거를 잘못 써서 풀려졌다. 아 선생님 저 피동문 정말 잘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리에다가 뭐 한 거지? 어지다를 또 붙인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이중 피동. 이중 피동 된다 안 된다? 문법으로 안 된다. 틀린 문장이다. 이거 틀린 문장이야. 풀려졌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어? 알겠죠? 그럼 예문 한번 보자. 예문 프린트 예문 한번 봅시다. 비동 사동. 자 사동 한번 보자. 1번 사동의 뜻.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반대가 주동.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 사동접사 이일이기 우구치에 의한 사동을 표현을 하거나 두 번째 뭐뭐 개하다를 만든다. 그 밑에 3번 사동문의 의미라고 한 게 이게 뭐야? 선생님 설명한 무슨 사동 무슨 사동? 직접사동 간접사동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일이기 우구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뭐하고 뭐? 직접과 간접의 두 가지 뜻을 모두 다 담고 2번 개하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뭐만 갖는다. 간접사동의 의미만 갖는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지? 자 그 다음 5번 피동이라는 것은 주어가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는 것. 즉 뭐의 의미? 당함의 의미이다. 이것과 반대가 능동이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피동접사 이희리기를 사용하거나 2번 어지다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별표합니다.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 불필요한 이중 표현, 이중 피동 표현. 찾았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 우리 지우기가 읽어주자. 제가요? 이거 한 번만 쓰고 싶어가지고. 자, 피동 표현은 몇 번 쓴다? 한 번만 쓴다. 자, 피계되다 같은 경우에는 히가 이미 들어가 있지. 거기에 뭐가 또 있어? 되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자, 이해했지?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고 아름다우신 전혜진 선생님의 팁이 들어갑니다. 주동, 사동 이렇게 볼 때는 금방 알아. 또 능동과 피동을 이렇게 볼 때는 금방 알아. 그런데 요거를 섞어서 사동과 피동을 골라라 그럼 정말 힘들어져요. 사동과 피동을 골라라 그럼 근데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야. 오답률이 굉장히 많아. 문법 시험지에서 분석을 해보면 사동과 피동을 섞어놨을 때 틀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우신 전혜진 선생님의 팁. 주동, 지금 선생님 뭐 하는 줄 알아? 사동하고 피동 구분법이야. 사동과 피동 구분. 구동. 첫 번째, 주어 찾는다. 주어를 찾아요. 두 번째, 딱 뭐하? 시키면 뭐야? 사동이고, 당하면 뭐다? 피동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지? 세 번째, 목적어를 찾아요. 목적어를 찾아요. 돼지야, 목적어 있으면 뭐야? 목적어가 있으면 뭐야? 대답 못하네.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야.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이야. 자, 첫 번째 뭐 찾아? 주어 찾아. 자, 여기에서 할머니께서 건우에게 옷을 입히신다. 할머니 들어갔어. 자, 할머니가 시키는 거야, 당하는 거야? 시키는 거지. 그럼 뭐?
사동이야. 그럼 여기까지 찾았지. 근데 만약에 그것도 난 모르겠다. 그럼 여기 목적어 찾아봐. 목적어는 보통 뭐가 붙어? 을, 를 이런 게 붙지.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빵을 먹는다. 이런 거니까. 자, 목적어 있어 없어 여기? 있어요. 그럼 뭐야? 사동이야. 자, 여기로 가자. 문제가 나에게 풀렸다. 자, 주어 찾습니다. 문제가 주어 찾았지. 문제가 찾았어. 그럼 얘가 시키는 거야? 당하는 거야? 얘가 시켰어? 문제가 나를? 아니지. 뭐 한 거야? 당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피동이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자, 을을 있는 거 있어 없어 여기?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뭐라고? 피동. 지서가 없으면 뭐라고? 피동. 자, 요거 나무가 바람에 의해 뽑혔어. 자, 주어 찾습니다. 주어 누구? 나무지. 나무가 나한테 시켰냐? 당했냐? 나무가 시켰어? 나무가 뭘 시켰어? 아니지. 뭐 한 거야? 뽑힌 거니까 이렇게 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뽑힌 거야. 당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피동인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피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지금 선생님 할 때는 능동피동, 능동피동, 주동사동, 주동사동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서 하지만 섞어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팁을 반드시 외우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선생님 팁. 첫 번째 뭐 찾아? 주어. 두 번째 의미가 두 개야. 뭐하고 뭐가 있지? 시킴하고. 어머? 뭐 있어? 당함. 두 가지 있어. 뭐 있어? 시킴. 고의는 아니야 이 손가락이. 첫 번째 뭐? 시킴. 두 번째는 당함. 요가 있어. 두 가지. 그래서 의미가 딱 구분이 되어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지만 더 모르겠다. 그럼 뭐 찾아? 목적어를 찾는다. 있으면 뭐야? 있으면 사동. 있으면 뭐라고? 사동. 없으면 피동. 지서가 있으면 뭐? 뭐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뭐? 뭐? 목적어가 있으면 뭐? 몰라요? 목적어가 있으면 뭐? 있으면 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얼마나 답답하면 옆에서 언니가 도와주네. 고맙다 해. 끝나고 목적어가 있으면 뭐라고? 뭐? 사동. 그래.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야. 자, 선생님 문제 골라줄게요. 한번 정리해볼까? 자, 주어, 주동, 사동 있어. 선생님 이거 들었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킨다는 거야. 시킴은 뭐야? 시킴은 뭐야? 사동이에요. 사동. 시킴은 사동이야. 유연아 갔어? 박용원? 용원이. 내가 우리 굉장히 수업 태도 좋더라. 용원아. 사동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었지? 이일이기 우추. 또 개하다. 자, 그 다음 수희야. 피동은 뭐였지? 당하는 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일이기. 또 어지다, 되다. 요렇게 하는 거야. 자, 요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 문제로 들어갈게. 문제를 자, 가장 자연스러운 게 1번이야. 1번의 답 뭐? 1번이야. 그럼 2번은 왜 그러냐? 거짓이라고 말해줬다가 아니라 말했다. 우리는 일부러 피동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했다라고 하고 너의 말이 나를 기쁨에 빠지게 했다가 아니라 그냥 기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목련꽃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가 아니라 보입니다. 그치? 보입니다 해야겠지? 5번은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모기가 들여왔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희리기. 지금 접사 사용했지. 그 다음에 열려져 있는 했으니까 모두 사용된 거? 어디다도 사용했지. 이거 뭐다? 이중피동 사용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표현이 되고 1번에 1번. 자, 3번.
3번 소진아 3번 뭐 했니? 3번 소진이 누구야? 소진이 4번 했어. 4번. 자 그럼 한번 봐보자. 가는 아이가 새 옷을 입었다. 주동이지. 나는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셨다. 뭐 사용했어? 접사를 사용한 사동 방법이고, 다는 뭐뭐 개하다를 붙인 사동의 방법인데, 가는 주동 맞네. 가의 주어와 동작의 주체는 모두 같다. 가의 주어가 누구야? 아이지. 동작하는 거 누구야? 아이지. 그럼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 자, 나와 다의 주어는 어머니이다. 나와 다의 주어는 어머니다. 입히셨다, 입게 하셨다. 누구야? 엄마 맞네. 다는 어머니가 직접 옷을 입혀주는 의미 있대 쓸 수 있는 문제이다. 다는 선생님 개하다는 뭐만 들어간다 그랬지? 간접사동만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답은 4번. 간접사동이니까 직접 아니라고. 간접일 때 3번에 4번. 위의 문장 중에서 동작의 주체는 모두 아이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자, 4번 봅니다. 사동문이 아닌 것은? 사동문 아닌 거 뭐? 5번. 아이가 시켰어, 당했어? 당했어요. 그럼 이거 뭐? 피동이다. 자, 8번. 올바른 피동문은 했는데, 올바른 피동문은 자 1번 보면 보여진다요. 보여진다. 기본형 뭐지? 보다지. 얘는 뭐 어떻게 된 거야? 보 플러스 이 플러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지금 이거 뭐? 접사. 그 다음 얘는 어지다. 접사 어지다 같이 쓰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이거 틀린 표현이야. 자 2번 풀린다. 오늘따라 수학 문제가 잘 풀린다. 수학 문제가 잘 풀린다. 자 얘는 2번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경찰이 도둑을 쫓았다. 얘는 틀려. 이거 뭔데? 당한 거야? 아니지. 능동이지. 틀린 거고. 4번 그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얘는 능동이지. 당한 거 아니지. 5번 쥐가 고양이에게 먹혀졌다. 이건 피동은 피동인데 뭐가 쓴 거야? 이중피동. 왜? 먹히 어지다 됐으니까 이중피동. 6번에 답 몇 번? 2번. 자 9번 보자.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거 시 사용됐으니까 무슨 사동? 직접사동? 간접사동. 그 다음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건 뭐만 있다? 간접사동. 답 바로 보이네. 몇 번? 1번. 2, 3, 4, 5 중에 설명해 줄 거. 동생이 언니에게 업혔다. 이거 뭐 한 거지? 당한 거지. 피동 맞아. 언니가 동생을 업었다는. 언니가 업은 거하고 업힌 거하고 피동의 짝은 누구지? 주동이지. 주동. 아니 능동이지. 능동. 그 다음 3번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팽이가 돈다. 지금 사동 봐봐. 팽이가 돈다. 이게 사동이야? 아니지. 시킨 거 없으니까. 그래서 9번은 다 1번이고요. 자 12번 보자. 자 12번에 돌렸다, 속였다, 보였다, 입히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번 봅니다. 5번. 집집마다 돼지를 먹인다라고 하면 돼지를 먹인다는 것은 줄 쳐놓고 해석 쓰세요. 사육하다의 의미야. 사육하다. 이거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돼지가 집집마다 먹는다 이렇게 되지. 돼지가 먹는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때에는 돼지가 먹는다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육하다, 키우다의 의미로 쓰인 문장이야. 그래서 주동문을 바꿀 때 어색한 것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